네, 반갑습니다. 2월 13일 목요일 아침 시험입니다. 자, 오늘은 만기일인데요. 미국 증시 상황은 썩 나쁘진 않네요. 네, CPI 지표가 좀 나쁘게 나와서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또 잡음이 들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횡보, 일단 특정 가격대에 갇혀 있는 모습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즉 다우지수가 더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는 그런 형태,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느낌들입니다. 자,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5%, 나스닥은 플러스 0.03 상승을 했고요. S&P 500은 마이너스 0.27 하락을 했습니다. 뭐 0.5, 0.03 뭐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는데, 자, 그렇다면 뭘 봐야 되죠? 장중이 어떻게 변화했느냐? 자, 시작 전보다는 마감이 더 괜찮습니다. 네,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출발했다가 플러스로 바뀐 거고요. S&P 500도 많이 내렸다가 보합권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장중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자, 초반에 있었던 부분들은 뭐 CPI 지표라든지 이런 내용들 때문에 부담을 좀 겪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 더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뭐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근데 상승을 주도할 만한 모멘텀은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뉴스를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MM은 깜짝 실적에 배당까지 났었다. 네. 근데 왜 주가는 제자리냐? 글쎄, 조선주가 잘 가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요거 먼저 참 살펴볼게요. 해상운임 강세 덕에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 넘겼다. 요즘에 조선, 해운 다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냥 주가 상황이 좀 애매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 운임 강세 덕에 수익성이 좋게 나왔습니다만 1분기까지 실적이 진행될 전망이고요.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됐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깜짝 실적, 호실적의 지속, 대규모 주주환원 이렇게 삼박자가 모두 갖춰졌지만 HM의 주가는 올라오지 못했다. 증권사 입장에서도 올라간다고 보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 추이는 나쁘진 않더라고요. 근데 조선주의 움직임이 좋아지게 되면 해운주도 따라서 올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긴 합니다. 그런데 좀 애매한 거죠. 이 해운 시황의 호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확실하다. 일단은 무역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네, 애매한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교역량이 감소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수에즈 운하의 통행이 재개가 된다라면 지금은 네, 수에즈 운하가 막히면서 네, 운행 거리가 늘어났고 그에 따른 운임 비용이 증가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되게 되면 이 해상운임이 곤두박질 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애매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요거 하나 때문이다 라고 보기도 좀 어렵겠습니다만 일단은 무역 분쟁에 대한 부담감도 어느 정도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뉴욕 증시 이제 살펴볼게요. 자, CPI가 예상 밖 상승에 하락 마감했다. CPI가 3.0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속보라서 네, 따로 얘기가 나온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지금 속보할 때가 아니지. 여기 있죠. 상보를 봐야 되겠죠. 네. CPI가 예상을 상회했다.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3.3이나 상승을 했네요. 오, 3.3이요? 2.9에서 3이 아니고 3.3이라고? 이거는 발표 부분이 좀 다른 거 아니야? 어제 나온 부분들은 3.0 정도로 나왔었는데 이게 맞는 거야? 내용이 따로 나온 건 없네요. 자, 내가 알고 있던 거랑 좀 다른가 본데 몇이 나왔어요? 정말로 3.3이냐? 네, 일단 물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됐는데 요거 제대로 봐야 되는데 네, 어디 보자. CPI 예상치 상회했다. 다시 볼게요. 그죠? 전원 대비 3.0% 증가했다. 도대체 누가 맞는 거야? 이건 노동부에서 나온 이야기고요. 제가 알기로는 3.0 상승한 것이 일단 맞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뭐지? 네. 어디를 기준으로 한 건가, 이거는? 네, 뭐 때문에 3.3이었지? 지금, 잠깐만. 이거 굉장히 당황스러운 내용이잖아. 아니, 같은 자료를 보고서 뉴스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야? 자, 이제, 여기 잠깐 좀 살펴볼게요, 그러면. 네.
이제 해외 이걸 좀 살펴보면 더 빠르게 볼 수 있겠죠? 네. 요걸로 기준을 한번 볼게요. CPI 연율 기준 3.0, 3.0이 맞습니다. 그죠? 네, 3.0이 발표가 된 게 맞습니다. 이게 지금 3.3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뭐야, 이거 보지 마! 네, 이런 거는 보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이가 없네. 자, 3.0이에요. 네, 제가 아는 건 3.0이거든요. 지금 해외 쪽에서도 3.0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저 속보가 잘못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CPI 지표가 3%라고 나온 거죠. 예상치는 2.9였거든요. 지난번에도 2.9였고요. 근데 3.0 일단 3% 넘었다. 물가가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물가가 다시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여기서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부담감이 생겼다는 것은 뭐예요? 물가가 올라가니까 물건 가격 상승, 살기 어려워진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야, 금리 좀 낮춰라 라고 얘기했는데 봐봐라, 물가 올라가고 있지 않냐. 트럼프 대통령은 일이나 하시죠. 연준은 우리의 일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부분이겠죠. 아, 근원 CPI를 가지고 얘기한 건가 보구나. 네, 근원 CPI는 3.3% 올라갔다. 근원 CPI가 조금 더 올랐으니까. 그럼 다시, 다시, 네. 아까 그 상보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네, 여기 근원 CPI라고 돼 있나? 그냥 1월 CPI로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근원 CPI는 3.3. 여기 뭐 이걸 좀 잘못 썼나봐요. 네. 1월달 CPI는 3.0이고 근원 CPI가 3.3이 올랐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니까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 여기에서 좀 자세히 써놔가지고 이거 봐야 되겠죠. 시장의 금리가 이제 급등함에 따라서 올해 금리 인하 전망도 이 두 차례에서 한 차례로 축소되었다. 이거 예전에 말씀 한번 드렸죠. 해외 시장에서는 이 올해 미국의 금리 인하를 0회, 아예 없거나, 많으면 1회 정도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에 근접했지만 아직도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따라서 금리 경로가 다시 불투명해졌다. 금리 인하가 능사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되겠죠. 네. 자,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라면 기술주에게 낙제가 될 수 있겠죠. 엔비디아가 1.5% 하락, 2% 하락했다. 근데 인텔이 7% 급등했고요. 반도체 지수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메타가 요즘에 계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왔다. 신기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다시 한번 또 볼게요. 네, 사실상 금리 인하를 중단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핵심적인 정책인 관세 정책, 그 다음에 감세, 이민자 정책이 이민자 씨들은 죄송합니다. 이거 여기 제가 성함을 부른 게 아니에요. 네, 이민자, 이민하는 사람들, 네, 그 사람들 정책인 거 다 아시죠? 그거는, 네, 이것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감 때문에 좀 힘든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안 좋네요, 그죠? 물가 지표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제 향후에 발표되는 PPI 지표, 이제 내일이죠? 네, 내일 저녁에 발표되는 PPI, 내일 새벽이라고 봐야 되겠죠? 목요일이니까, 네. PPI 지표는 지금 예상보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면, CPI 지표가 이제 3.0이었는데, PPI 지표, 보면은 이제 얼마큼 뛰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률 지표 같이 나오니까 이거는 오늘 한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 지표는 올랐지만 생산자 물가 지표가 떨어지면 물가 압력에서 조금 벗어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일단 예상치가 생산자 물가도 올라가는 것으로 전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무조건 안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네, 현재로서는 조금 애매하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도 지금 네,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금값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죠. 금값도 더 올라갈 테고, 달러 가치도 더 올라갈 테고, 환율도 올라갈 테고, 이런 상황으로 좀 갈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5월 달에, 네, FOMC 회의에서도, 4.2에서 4.5로 동결할 것이다. 자, FOMC가 지금 3월에 한 번 더 있단 말이에요. 네, 3월에 한 번 더 있고, 3월 달에 이제 점도표도 나옵니다. 근데, 역시 동결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왜 5월달 얘기를 꺼냈지? 지금 3월달도 중요한 거 아닌가? 금리 선물 시장이기 때문인가요? 네. 지금
FOMC가 3월에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5월에 한 번 있죠? 5월에 한 번 있고요. 그래서 5월 6일, 7일 이렇게 돼 있네요. 일단 중요한 건 3월달 아닌가? 네, 3월달, 뭐, 오늘 뉴스 일단 이상하네. 네, 3월달 FOMC에서도 동결할 확률이 세졌다라고 일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까지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속보라서 막 그냥 닥친 대로 막 써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네, 금리 경로가 불투명해졌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네, 시장에겐 좀 악재 요인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내용이 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거 중요한 부분이겠죠. 트럼프, 푸틴, 종전협상 즉시 개시. 우크라이나한테는, 네, 헛된 꿈 꾸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야, 나라가 힘이 좀 있어야 돼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종전협상을 해야지. 왜 미국하고 러시아가 종전협상을 하고, 우크라이나한테는, 네, 러시아가 뺏어간 땅 가져갈 생각하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왜 하냔 말이야. 이거 아주 뭐 얘는 좀 이상한, 그러니까 깡패 소리 듣는 거겠죠? 머리를 다리미로 이렇게 다렸나? 왜 이게 어떻게 일자로 딱 돼 있지? 네. 트럼프 대통령. 네. 머리가 일자네요.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즉시 개시하고 양국 정상이 상호 방문하기로 합의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오늘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 뭐 조그만한 이제 토목 건설주거나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 연결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상승할 수 있겠죠. 이건 뭐 미리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요거는 미리 대비들 다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움직임도 나올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잘 보시면 되겠죠. 우크라이나가 요구해온 종전협상 조건을 사실상 거부해서 러시아의 요구를 주로 한 종전안이 타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야, 이게 진짜 이 국방장관이 가가지고 그랬잖아요. 우크라이나 꿈꾸지 마라. 네. 근데 이게 이번 전쟁에서 있었던 부분이 아니라 2022년도에 있었던 전쟁이 아니라 2014년도 즉 크림반도 네, 그 부분들을 이제 다시 되돌려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일단 협상이 성공할 것을 확신한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전쟁에서, 여기도 지금 자뻑이 되게 심한 거죠. 네. 일어나지 않았을 전쟁에서 죽었지만 전쟁은 일어났으므로 끝나야 한다. 근데 이것도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네, 트럼프가 대통령이 아니던 시절에 네, 우크라이나를 자꾸 부추겨가지고 실제로 전쟁을 좀 만들어낸 그런 부분이 좀 있었죠. 그래서 러시아는 미국인 포로를 석방하고 미국에서도 러시아 그 가상화폐 거래소 네, 뭐 그걸 만든 사람을 또 러시아인을 또 석방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젤란스키 대통령과 통화해서 아주 잘 진행됐다. 그러면서 뭐 푸틴처럼 평화를 이루고자 한다. 이 지금 젤란스키도 완전히 지쳐버렸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국경에 대한 부분들을 양보를 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재건에 대한 약속을 확실히 받는다라면 네, 아마도 네, 합의를 하게 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도 같아요. 왜냐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이 러시아가 점령했다는 그 땅들도 일단은 약간 우크라이나에게 약간 반하는 그런 정도의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이거 그냥 이렇게 한다면 조금 애매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서 그 국방장관이 협박한 내용들이 뭐겠습니까? 모두 배제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유럽의 일은 유럽 애들이 해라. 와, 이거 지금 지들 다 팔아먹고 나서는 네, 싹 입 닦는 거 봐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가입은 협상이 훨씬 현실적인 결과물이라고 믿지는 않는다. 국경을 2014년 이전 상태 돌리는 건 비현실적인 목표다. 허황된 목표다. 꿈꾸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종전협상의 핵심 조건으로 러시아가 강제 합병하나 점령한 영토의 반환, 그 다음에 나토의 가입, 미국을 포함한 평화유지군 주둔 이런 걸 요구해왔지만 전혀 받아들이지 않겠다. 나토 가입은 유럽과의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네. 이거는 미국이 개입할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미군도 보내지 않는다. 나토 가입도 모르겠다. 그 다음에 국경도 이제 러시아가 뺏어간 그런 부분들을 반환해줘라. 이렇게 하지 이것도 안 된다. 이렇게 해놓고 뭐 지금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사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모르겠다. 그럼 우리도 그냥 계속 전쟁할란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 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이 니네 이렇게 나오면은 무기 안 준다. 그래버리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피곤하죠. 나라가 힘이 있어야 돼요. 나라가 힘이 있어야 되고 뭔가 이제 이런 거에 자주적인 어떤 국방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거죠.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북한이 쳐들어온다고 해서 뭐 미군이 없어도 이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하고 중국 또는 미국하고 러시아 같이 들어온다. 과연 우리만의 힘으로 이길 수 있겠는가? 이거는 쉽지가 않죠. 물론 뭐 해군에 대한 부분 그런 역도 우리가 월등히 우수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거 뭐 중국, 러시아, 뭐 북한 연합이다라고 했을 때 지금 미국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야 니네가 알아서 해버려 이렇게 해버리면 애매하겠죠. 물론 우리나라를 공격했을 경우에는 미국이 입장이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나라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근데 뭐 어쨌든 간에 네 경제적인 어떠한 요인을 통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종료를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요. 뭐 전쟁이 종료가 되고 평화 모드로 들어가는 것은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긴 한데 약간 좀 억울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건 네 우크라이나 종전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는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원유 재고가 급증하고 파월의 매파 발언으로 인해서 네, 유가가 또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유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뭐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네. 경기 활성화, 원유 수요 증가, 유가 상승 이렇게 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유가 이거면 상품 가격 떨어져서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유가가 자발적으로 내려간 게 아니라 경기 둔화로 인하여 유가가 떨어지는 것은 좋지 않은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개미들이 하락 배팅에 나섰다.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왜냐면 2018년도에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2018년도에 경험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었던 내용들이고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라는 하나의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네, 인식될 거라 생각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애매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버스, 곧버스 뭐 이런 것들 네,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자, 인버스 곧버스 투자하는 것도 좋긴 좋아요. 근데 지금 같은 상태에서 인버스 곧버스 투자하는 거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미 주가가 바닥까지 다 결정돼서 내려가 있는 상태고 이제 삼성전자에 뭔가 또 다른 어떤 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삼성전자 올라가면 주가가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오늘 만기를 염두에 둔 모습인지 아닌지는 오늘 보면 알겠죠. 네, 근데 삼전이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그 일본 조선주 섹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대형 그 주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이게 되는 뭐 로봇도 있죠. 그렇게 되는 상황이라면 주가가 하락할 일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어도 네, 횡보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올라가거나. 이게 지금 하락장에 베팅하는 것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죠. 다만 이제 관세 전쟁에 대한 본격화가 됐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정치적인 협상 카드로 쓰일 확률이 매우 높다. 이 부분 때문에 트럼프 관세를 딱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트럼프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큰 악재로 다가왔지만 지금은 그 정도까지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메타가 17일 연속 상승세 보이면서 나스닥 100 최장 기록, 17일 연속이요. 그래서 이 오픈 AI, AI 기업, 네,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모습들도 주목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고, 지금 뭐 다 까고, 네,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엔비디아 다 떨어졌는데, 아마존하고 지금 메타만 올라갔어요. 아마존하고 메타가 올라가는 것은 삼성전자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네, 왜냐면 얘네들이 AI 투자 이쪽에서 삼성전자 칩을 가져다 쓰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메타 같은 경우는 작년 초였나요? 네, 와가지고 삼성전자하고 협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야기하기도 했었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메타의 목표 주가 요즘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분위기가 막 커지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AI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확실히 메타가 먼저 실험적인 부분들이 있었어요. AI 모듈을 사용해가지고 직접적인 투자를 통해서 수익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고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낸 첫 번째 미국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런 AI 투자가 늘어나는 형태를 갖고 왔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메타가 올라가게 되면 일단 이거는 삼성전자에겐 좋은 소식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잘 올라가네요. 네. 야, 저커버그가 이제 약간 밀리나 싶었는데, 역시 젊은 피가 다르긴 한가 봐요. 막 또 빵 치고 올라가면서, 네. 이렇게 나오는군요. AI 사업의 승기를 잡았다. 자체 칩 개발에 대한 부분들하고, 지금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AI 플랫폼들이 실제로 고급 성능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도 한번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죠. 네. 자, 그런 정도 있고요. 네. 금 사재기가 아주 난리가 아니라고 하니까요. 네. 와, 금 살려고 이렇게 줄 서 있다. 여기도 중국이네요. 중국에서도 금을 살려고 줄을 서 있다. 4시간 기다려서 금을 산다. 이거는 경기가 매우 불안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금값이 계속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네, 이거를 사들이려고 한다라는 것은 대단한 그런 포지션이 되겠죠. 아무래도 불확실성 속에서 안전자산이 최고 아니겠는가 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중국도 이렇게 계속 금을 사들이고 있다. 왜냐면 불안할수록 올라가는 게 금값이다. 이거 정확한 말이죠. 안전자산이 그냥 안전자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었던 부분들이 있다. 자,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 외에는 뭐 특이사항은 없죠. 네, 다 뉴스 다 봤어요. 그래서 오늘 중요시해서 볼만한 내용은 무엇이냐? CPI 지표가 상승했다는 부분들, 그 내용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물가가 올랐지만 이제는 뭐 금리 인상보다는 멈추는 거, 네, 금리 인하도 하지 않고 인상까지 가지 않겠지만 멈추는 거, 이런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단 시장이 약간 실망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네, 그리고 네, 우크라이나 종전, 네, 요게 제일 중요할 것 같네요.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한 부분이 이제 가시화되었다. 즉시 개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다는 거. 이런 내용들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시면 오늘은 우크라이나 관련주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겠고요. 조선 관련주들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지 아니면 이 차익실현이 나타날지 이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뭐 아직 힘은 빵빵하게 세니까 조선이 또 오늘도 주도해 나갈 수도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만기일이니까 이제 수급의 주체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네,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만기일은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매매를요, 장중에 뭐 이제 상황 보고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너무 급하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쭉 살펴보시다가 네, 이제 마감 무렵에 변동성이 거의 끝나갈 때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선물 시장이 더 늦게 끝나지만 오늘은 이 정규 이 현물 시장하고 같이 끝나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하시고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같이 보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파이팅 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